네, 안녕하세요. 28년을 하루살이로 살아온 주니어보드 남우식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게 보이세요? 네, 저에게는 이렇게 끓고 있는 냄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올려져 있는 칼, 그리고 열려 있는 가스 밸브가 보입니다. 저는 가스 밸브가 열려 있기만 해도 가스가 폭발해서 큰 사고가 날 것 같거든요. 다음으로 이 사진에서 어떤 게 보이세요? 네, 저는 버스가 급출발했을 때 잡아야 할 손잡이가 보이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안전한 자리,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았는데 사고가 난다면 제가 부딪힐 곳이 보입니다. 또 이 사진에서 어떤 게 보이세요? 저는 제 손등에 이렇게 화상을 입힐 수 있는 담배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고요. 저는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기만 해도 뉴스에서 봤던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이 떠올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어때요? 조금 공감이 가시나요? 네, 이렇게 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세상에 위험한 것들은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위험 요소들은 저에게 너무나 큰 걱정과 불안 요소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갔다가 어떻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살하려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신변 정리를 하게 됐어요. 보여주기 싫은 물건들을 버리거나 숨기고, 비행기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스튜어디스의 사고 시 대피 요령을 저는 한 동작도 빼지 않고 봤고, 현지에 도착해서는 제가 떠나기 전에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피살당했다는 뉴스를 봐가지고 저도 괜히 칼에 찔리지 않나 하는 생각에 모든 현지인들을 다 이렇게 경계하고는 했습니다. 저의 이런 증상은 심지어 주변인에게까지 이어졌는데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장롱면허를 가지고 계세요. 엄마가 만약에 1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가셔야 한다고 하면 저는 꼭 1시간 30분 뒤에 전화를 해요. 만약에 딱 1시간 뒤에 전화를 하면 차가 밀려가지고 아직 운전 중이실 때 전화를 받고 사고가 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벼락을 맞으셨어요. 근데 되게 조그만 벼락인데요. 아버지는 그 벼락을 맞으시고도 계속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벼락도 맞았는데 무슨 계속 일을 하냐고 들어오시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저는 비 오는 날만 되면 그때가 떠오르곤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한테 하면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피곤하냐, 너 정신병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아니 세상에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제가 반박을 하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안전 과민증에 빠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안전 불감증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작년 2014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큰 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이런 안전 과민증도 처음부터 이렇게 심했던 것은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남의 일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때 친구가 스키장에 가가지고 크게 넘어져가지고 몇 주 동안 입원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고등학교 선배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군대에서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제 동기의 동생이 허벅지에 총을 맞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는 동생의 또 친구는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여기 정말 좋다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다음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라인 11층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새벽에 모든 주민이 이렇게 대피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제 주변에서 다양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사고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구나, 곧 나에게도 찾아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안전과민증은 점점 커져갔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내일도 멀고 당장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 같이 저는 매일매일 불안해하면서 하루살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안전 과민증이 저에게 한 가지 단어를 알려주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이란 단어입니다. 혹시 망설이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경우가 있지 않나요? 저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것들을 모두 실행에 옮겨보곤 합니다.
50년 뒤에가 마지막이 될지 당장 내일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소한 감사 인사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요. 여자친구에게는 오글거리는 애정 표현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 술 한잔 하자라고 저도 사실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친구가 언제 술 한잔 하자라고 하면 그래 오늘 먹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시켜 먹지 못했던 메뉴들을 잊지 않나요? 저는 이제는 무조건 시켜보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 이 식당이 없어질지 제가 없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작년에 이제 친구들은 모두 취업 준비로 영어학원 다닐 때 저는 기타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지금 한 2년 3년 정도를 미뤄오던 일인데요. 기타에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한식조리 기능사에도 도전하고 스킨스쿠버에도 도전해가지고 작년에는 자격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이란 단어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정신병이 아니냐고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정신병이라고 해도 꽤 괜찮은 정신병 아닌가요? 네, 저의 안전과민증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계신 이곳 가라몰은 안전할까요? 여러분 저쪽에서 뭐 핸드폰 충전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은 언제 갑자기 폭발할지 모르는 거고요. 여러분 또 위에 있는 조명도 언제 갑자기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 홍문관은 무너지지 않을까요? 출구는 이쪽과 저쪽입니다. 감사합니다.